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북정동에 있는 새롬 성원 네오파트 물건입니다. 자, 한번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8 타경 10만 405호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제가 이거 사건 선택한 건 두 번이나 유찰됐더라고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변경하면 됐는데, 두 번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이 이제 소진되고, 한 번 정도 유찰되면 거의 대부분 낙찰되는 시장의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두 번까지 유찰이 됐는지 신기해서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제가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새롬 성원 네오파트 7층입니다. 7층. 2018년 1월 18일 날 이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이 훨씬 넘죠. 2년 전에 감정된 이 감정가 2억 천입니다. 이게.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변경돼서 지금까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채무자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떤 유동화 회사 같은데 이렇게 아주 긴 이름의 법인입니다. 감정가가 2억 천,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1억 3,440. 현재의 시세와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2018년에 1월 22일에 등기필증 제출, 그리고 2018년 1월 25일 가등기권자의 배당 요구 신청, 이렇게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권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그리고 배당 요구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 안에서 뭔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법원에 신고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밝히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근데 간혹 뭐 유치권이라든지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유권의 어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문서 송달 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집행관들의 어떤 그 길 입찰 조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낙찰자하고 뭐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채권자, 채무자의 열람 복사 신청이 있고 채권자 경매 속행 신청이 있고 뭐 기타 나머지는 전부 배당 요구 관련 어떤 그런 신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채권자의 부동산 임의 경매 승계 신청서,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다. 자, 그 외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적 흔적은 없으나 조금 특이한 것은 보면 이해관계인, 소송 대리인 누구누구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도 제출했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경매 속행 신청까지 왔다라는 것. 즉, 이 사건을 이런 흔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현재의 집주인, 채무자는 죄송합니다. 현재의 채무자 및 겸 소유자는 이 경매 사건을 중지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 자, 그런 과정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집을 놓치기는 싫었다라는 것. 자, 그것이 이 문서 송달 내역에서 보입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이 점유관계 조사서는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현장 가보니까 부동산은 폐문 부재였다. 조사 불가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주, 현재 소유자죠. 이 소유자 세대 및 5명이 전입되어 있더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집이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떠한 과거의 흔적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 흘러온 과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등기 현황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의 삶이 어땠는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삶이 어땠는지, 채권자가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순위 근저당,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뭐뭐뭐 금융공사, 어떤 개인 채권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금융기관의 돈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 같은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주식회사와 거래가 있었고, 또 주식회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경매 신청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제3자도 있고 이런 다툼들이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려보고자 뭔가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 최종 경매에 이르렀다. 자, 가압류 보면 카드까지 있습니다. 즉 소유자, 즉 채무자는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었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결국 명도할 때 명도 조항이 얼마만큼 클 것인가,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조금 전에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말소 기준 등기 1번, 자 1순위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따라서 인수될 것이 없다. 자, 관리비는 긴 시간 어렵게 끌고 온 사건의 어떤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고 경매 기간은 길었다. 자, 이럴 경우는 관리비 연체가 많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약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자, 이 기간이면 그 명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화로 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면 현재 어떤 면적을 봤을 때 안에 있는 지매량은 약 300에서 한 400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럴 바에는 300만 원이라도 주고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보겠습니다. 새롬 송원 네오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들입니다. 보시면 뭐 1억 8,600, 1억 9천, 뭐 2억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2억 2,500. 자, 감정은 이 정도였죠. 예. 과거에는 이 정도 가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 5천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거래 보면 1억 9천도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빨리 안 팔리는 거죠. 뭐 여기 보면 한샘으로 올 수리했다. 한샘 싱크대 올 수리했다. 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를 높게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먼저 거래되는 거 보면 그래도 싼 매물이 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렴한 가격대죠. 자, 1억 7,300은 1층입니다. 그리고 1억 8,300이 또 고층이다. 자, 실거래가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과 2019년 보면 2020년 보면 올해 와서 거래된 거 보면 실제 2억 3천도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500 13층 우리 7층이죠. 자, 여기 보면 5층 1억 9천도 있고 14층인데도 1억 7,600도 있습니다. 4층인데도 1억 9천 400도 있고 즉 인테리어 상태 또는 남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 차가 2천에서 한 3천 날 수 있다. 자, 그것은 이 거래 흔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2억도 있고 1억 8천도 있고 1억 7천5백도 있습니다. 즉 작년과 지금은 가격의 어떤 그 차이의 그 범위가 크지 않다. 예, 비슷비슷합니다. 2억 천 있죠. 7층임에도 2억 천이 있다. 자, 이런 것은 인테리어와 방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 우리 물건의 가치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1억 7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사이가 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왜? 7층이고 수리는 안 돼 있을 게 뻔하니까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2년간 경매를 끌고 왔는데 뭐 올순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성원 네오파트, 뭐 북정 대동 뭐 비슷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두 개를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네오파트와 대동 2차. 전용 25.7, 25.7, 3층이었고 4층이었습니다. 날짜는 4월 8일에 네오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작년 9월에 대동 2차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비슷한 듯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좀 다르다. 이것은 좀 더 평지에 있고 이건 약간 오르막길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경쟁률을 보면 15대 1이었고 5대 1이었습니다. 현재 2020년 4월 8일이 훨씬 더 현재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이때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츠려 있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15대 1을 기록했다. 2차에 낙찰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감정이 1억 8,300이었습니다. 자, 감정이 1억 8,300이 2차였으면 현재 최저가와 비슷하죠. 자, 그때 15대 1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자는 분명히 있고 그 수요자들의 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어떤 그 경쟁의 힘이 15대 1이나 가능하다라는 것. 따라서 이 물건도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고, 자, 이 정도 가격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동 2차 5대 1 감정가 이 가격일 때 낙찰가는 1억 2천. 죄송합니다. 1억 1,157만 9천. 이때 거래 가능한 금액이 이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1억 7천일 때 1억 6,162만 원. 한 95, 96, 뭐 이 정도 90%대에서 낙찰가율을 형성한다. 물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물건을 전부 다 확실하게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많아야 되고 인근의 현재 최근의 어떤 거래 사례 등 기타 다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업이라서 자, 요 정도 두 개만 가지고 요런 형태만, 요런 형식, 요런 방법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성원 네오파트, 자, 호가 하한가 1억 7천일 때, 자, 데이터 낙찰가율, 가중 평균을 구하면 95.5%. 자, 이 그대로 적용하면 한 1억 6천, 한 300 정도 됩니다. 경쟁 명도 저항 등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면 1억 7,298만 원. 자, 따라서 낙찰가는 1억 6,400과 1억 7,300. 자, 이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